신대래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9강 TLS-SM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반영적 측정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형성적 측정 모델을 다음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모델을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영적 측정 모델이에요. 거의 많은 논문에서는 이 측정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뭐 95% 이상, 99%가 반영적 측정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뒤에서 배우게 될 형성적 측정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형성적 측정 모델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모델을 다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반영적 측정 모델은 리플렉티브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셋이라고 하는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데 이 측정 변수들이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측정 변수들을 반영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리를 하면 잠재 변수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원인이 되고 이쪽 파트 측정 변수 쪽이 결과가 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살표의 방향도 잠재 변수에서 어디로요? 측정 변수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꼭 이거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델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이쪽 파트.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측정 변수잖아요. 근데 이 측정 변수들이 중요해요. 이 측정 변수들이 성격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매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요. 이 상관관계죠. 상관성이 매우 높다. 뭐 간에? 측정 변수들 간에 상관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이걸 만약에 설문지법에서 자료를 수집했을 때 이게 설문 문항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설문 문항인데, 설문 문항들 간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비슷비슷해요. 질문들이 비슷비슷해서, 왜 이렇게 반복되는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측정하지. 그래서 응답자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격적인 걸 좀 이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비슷한 그 측정 변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제거가 됐다고 합시다. 평가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제거를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잠재 변수인 이 셋 만족도가 측정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가 제거돼도 유사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영적 측정 모델에서는 하나의 측정 변수 이상을 제거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위 논문을 쓰시다든지 아니면 논문을 쓰실 때 중요한 거는 이 측정 문항수를 처음부터 적게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이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서 5개 이상으로 측정 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가 이렇게 제거된다 하더라도 이 반영적 추정 모델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을 잘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요. 이에 반해서 형성적 측정 모델은 있잖아요. 포머티브 메저먼트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쪽 파트가 있잖아요. 이쪽 파트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고 이쪽 파트, 즉 잠재 변수 파트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과는 정반대잖아요. 왜 그래요? 화살표 방향 반대로 돼 있잖아요. 보시면은 어디로 향합니까? 측정 변수에서 이 잠재 변수로 이 화살표 방향이 있는 거죠. 요렇게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측정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변수들이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정 변수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형성적 측정 변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측정 변수들 간의 관계예요. 관계가 살펴보면 상관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상관성이 매우 낮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얘들이 각각이 별개의 개념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그 측정 변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 차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비슷비슷하지 않고 완전히 측정 변수들이 성격이 다르다. 이 다르다는 거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모델에서 측정 모델에서 즉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 어떤 하나의 개념을 삭제를 하잖아요. 제거를 하면 이 개념이 형성되지 않아요.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즉 개념이 올바른 개념이 되지 않고 내용 타당도가 없는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가 제거되면 이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성적 측정 변수들 이해하실 때는 뭐라고요? 서로 관련성이 없다. 서로 관계가 없다. 그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모델에서는 뭐라고요? 측정 변수를 제거해도 안 된다. 제거하면은 이 잠재 변수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제가 모델을 설명드릴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상단은 뭐냐면 관형적 측정 모델이에요. 그리고 밑에 하단은 뭐예요? 형성적 측정 모델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반영적 측정 모델에서 예를 들어 호텔 시설 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이 항목들은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비슷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측정 변수들이거든요. 이거를 반영적 측정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호텔 시설 만족도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 얘들 세 가지 반영적 측정 변수들을 반영시켜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보시면은 이 호텔 시설 만족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이 측정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서비스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만족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친절해요.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죠. 객실이 깨끗해요. 그러면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가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형성되는 그래서 우리가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얘들 간에는 어때요? 얘들 간에는 거의 상관성이 낮아야 된다. 매우 낮아야 된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중요한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보겠어요. 예를 들어보면 반영적 측정 모델을 구성하는 반영적 잠재 변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영적 측정 변수를 통해서 반영적으로 뭐를 측정한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측정하는 형태예요. 이래서 반영 측정 모델이라고도 했잖아요. 예를 들면 호텔 시설 만족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호텔 시설 만족도가 변화되었을 때 그 결과로 호텔 시설에 대한 감사, 호텔 체류 결정, 호텔의 타인 추천 등의 태도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반영적 잠재 변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모델을 구성하면 반영 측정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고객 충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 폐기중 증상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고요. 형성적 측정 변수는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업 파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출하고 자산하고 부채하고 지출하고 보유 자본하고 주식은 매우 다른 개념이잖아요. 매우 다른 측정 변수들이에요. 이 측정 변수를 가지고 기업 파산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성적 잠재 변수 또는
또는 요 각각을 형성적 측정 변수라고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시스템 도입 성과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납기 향상, 유연성 증가,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들로 측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납기가 향상되고, 유연성이 증가되고, 품질이 향상되고, 비용이 절감된다면 시스템 도입 성과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형성적 어, 측정 변수들이라고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다 합해서 우리가 시스템 도입 성과를 측정한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형성적 잠재 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각각의 선택 사례들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양자의 모델을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반영적 측정들은 어때요? 이 화살표 방향, 이 화살표 방향이라는 결국은 인과관계잖아요. 하나가 원인이 되고 하나가 결과가 되는 형태예요. 인과관계로 표시되는 건데, 이 인과관계를 보면 반영적 측정 모델은 잠재 변수 어디로 화살표가 갔어요? 측정 변수대로 가는 형태죠. 이에 반해서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는 어때요? 측정 변수에서 어디로 화살표가 갔어요? 잠재 변수로 갔잖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측정 변수 간의 상관 문제를 보면 이 반영적 측정 모델에서는 상관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격상 매우 유사한 항목들로 측정 변수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형성적 측정 모델과는 달리 반영 측정 모델은 매우 유사한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형성적 측정 모델은 어때요? 상관관계 매우 낮잖아요. 매우 낮으니까 각각 측정 변수들 간의 관계가 별로 없어요. 얘들 간의 관계가 별로 없어요. 이런 변수의 간의 관계가 별로 없고 그래서 결국은 동질성이 없는 거죠. 측정 변수 간의 일치성도 없고 동질성도 없고 그렇게 돼 있는 그 변수들을 우리가 형성적 측정 변수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측정 변수 간에는 완전히 이질적인 것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측정 변수들은 어때요? 서로 정말 관계가 없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 관계가 뭐 0.3 미만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상관관계가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 개수를 보면 매우 낮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양자의 모델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인데 개념적 측정 모델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이에 반해서 형성적 측정 모델은 이제 느슨한 적용을 해요.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이제 예를 들어 집중 타당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도 신뢰도 타당도 검증할 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어때요? 반영적 측정 모델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뭐 이쪽에서는 어, 이쪽에서는 어때요?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매우 이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개별 측정 변수의 신뢰도도 봐야 되고 집중 타당도도 봐야 되고 판별 타당도도 봐야 되고 이런 엄격한 기준을 이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형성적 측정 모델은 느슨한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형성적 측정 변수로 구성된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는 집중 타당도 이 측정 변수들이 잠재 변수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집중 타당도를 보는 분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차이점은 오차예요. 오차를 표시하냐 안 하냐가 양자 간에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반영적 측정 모델에서는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서? 당연히 PLS SM에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PLS SM은 없죠? 지금은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형성적 추정 모델은 당연히 없어요. 유조차도 없고 오차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가 CBSM이 이제 또 모듈로 하나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스마트 PLS에 이런 모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듈을 사용할 때는 이제 오차가 그림으로 다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급 우리가 SEM 스마트 페레스 하는 방법을 배울 때는 오차가 필요가 없어요. 없어서 CBSM 적용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그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차, 이번 그 1강에서 30강까지는 초급편에서는 우리가 오차를 모형 그릴 때 표시하지 않는다. 이거에 방점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측정 변수를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데 PLS SM을 적용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거 반영적 측정 모델을 적용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거를 해도 제거를 해도 제거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삭제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는 잘 보시면은 이 제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구성 개념, 즉 잠재 변수의 개념이 만들어지질 않거든요. 하나만 제거돼도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 중에서 선택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물론 살펴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 간에 인과적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제 원인이 되고 결과가 있는 거죠. 그거를 여기에서 설명한 건데 측정 변수가 원인이 되고 잠재 변수가 결과가 되는 것이 주로 무슨 모형입니까? 그것이 이제 형성적 측정 모델이잖아요. 포머티브 메저먼트 모델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잠재 변수가 원인이고요. 측정 변수들이 이제 결과인 형태로 표시되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을 측정 모델로 만들었을 때 화살표 방향을 보시고 원인 결과 관계를 보시고 우리가 이 양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이런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측정 변수의 동질성 문제잖아요. 측정 변수들이 매우 동질한 것은 반영적 측정 모델이에요. 매우 동질하죠. 거의 유사한 설문 문항으로 이제 측정했을 때는 이게 이건지 다른지 같은지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질문 받았잖아요. 제가 응답자라고 생각해 보면 설문 문항이 그게 그거예요. 비슷비슷해요. 예, 동질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측정 변수들로 어떤 개념, 구성 개념, 잠재 변수를 측정했을 때는 당연히 이 모델을 선택해야 되겠죠. 반실적 모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쪽으로 와볼게요. 반대쪽으로 보면은 비동질성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측정 변수들 간에 거의 관련성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형성적 측정 변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변수들로 구성된 모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고 이제 보고 이 부분을 선택하는 거죠. 이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측정 변수 간의 상호 교환 가능성이에요. 이 기준은 뭐냐면 상호 교환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측정 변수들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를 제거해도 관계가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제거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왼쪽은.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 하나를 제거를 시키면은 개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변수로 상호 교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쪽 왼쪽의 파트를 이제 이쪽 부분의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또 동질적이고 교환 가능한 경우 즉 측정 변수들 간에 매우 동질성이 높으면 우리는 오른쪽 걸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PLS SM을 배울 때 이게 반영 측정 모델이구나 아니면 이게 형성적 측정 모델이구나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 소개한 이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의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우리가 PLS SM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9강
PLS-SM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